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현 앵커의 휴가로 제가 2주간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이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확인됐습니다. LH가 전수조사한 결과 공주와 아산, 내포 신도시 아파트 3곳이 포함된 겁니다. 이들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거나 입주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선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보강 철근을 빼먹은 게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상판을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기둥 안에 철근을 더 넣어야 하는데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LH가 비슷한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시공된 아파트 91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전국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고 충남은 3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820가구 규모의 공주시 월송동 아파트에선 시공 미흡으로 철근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입주까지 마친 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LH에서 수주한 데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사 가야거든요, 당장. 지난해 9월 입주를 마친 1139가구 규모의 아산 탕정의 아파트 역시 시공 미흡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는 얼마 전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 미흡으로 기둥 13곳에서 철근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내포 신도시 아파트는 보강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곳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보강 방법을 결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같은 구조의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인 만큼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지역에서 더 나올 수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3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개인의 반환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과 중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중개인들, 관리 감독 없는 지자체 등이 합쳐져 전세 사기가 만들어졌다며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애도하면서 앞으로 전세 사기의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 촉구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을 덮쳤던 장맛비가 물러난 뒤 최대 체감 온도가 35도에 이르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서천에서는 더위 속 60대와 90대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기상청은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다며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의 한 오이 농가.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은 폭염에 42도 넘게 올랐지만 오이줄기 고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중 후 피해 복구 작업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작업이 산더미. 한낮에는 쉬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비 오듯 땀을 흘려도 좀처럼 손을 놓기 힘듭니다. 뜨거우게 햇빛이 강할 때 그래요.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땀이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핑 하죠. 그러면 이제 속이 막 뒤집어져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3.4, 논산 33.3, 세종 32.9, 천안 32.8도 등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천은 폭염주의보가, 대전과 세종, 나머지 충남 전 지역엔 최대 일주일 가까이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서 1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엔 서천군 서천읍에서 60대 남성 1명이 벌초를 하다가 더위로 목숨을 잃었고 지난 29일 서천군 비인면에서는 밭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폭염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무더위가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인 만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온이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작업 도중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할 때에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서해 천수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충남도가 현장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태안군 내포 해역 수온은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28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안 각 시군과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해역에서 고수온 피해는 2, 3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양식장 등 어가 8곳에서 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공주와 부여, 청양, 논산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올여름 호우 피해 한해 지원 기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이 완전히 파손되면 최대 3,6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6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 늘립니다. 소상공인 침수 피해 지원금도 700만 원으로 2.3배 인상됐고 그동안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피해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보문산을 대전의 보물로 만들겠다는 일명 보물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전시는 3.5km 길이의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설치를 위한 민간 사업자를 앞으로 석 달간 공개 모집하기로 했는데요. 오랜 수건 사업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자취를 감춘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민간 사업자 전국 공모를 시작으로 20여 년 만에 보문산을 다시 보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보문산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는 대전 오월드와 대사동을 오가낸 최대 3.5km 길이로 모두 60여 개의 케이블카가 우주선 모양으로 제작돼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을 담을 계획입니다. 두세 곳의 케이블카 정거장과 연계되는 전망타워도 인공위성 등 과학도시 상징으로 꾸며지는데 오는 2027년까지 완공돼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설 예정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 3개월로 사업 조성비는 1,5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이를 대전시에 기부 체납한 뒤 최대 20년까지 무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전시는 검토 결과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며 민간 공모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확정 지어가지고 저희 민선 8기 내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 20여 년간의 수건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지만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천연 기념물인 하늘 다람쥐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문산 개발 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케이블카라든지 모노레일, 그 150m 이상 타워 이런 것들이 그 보문산 민간 협의체 때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게다가 보문산 인근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 사업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민자 유치로 진행될 예정이라 보문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조례안을 놓고 극한 갈등을 빚어온 대전시의회 여야가 갈등을 봉합하고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김선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금선 원내대표는 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당은 민주당 시당이 최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시의원을 겨냥해 현수막 비난전을 벌인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을 아예 상정하지 않으며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시의회에서 농성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자치단체들에게 부족한 재정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청 단위가 없는 세종시는 타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못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장석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올해는 66조 6,400억 원을 지자체에 나눠줬습니다. 인구 39만 명의 세종시가 올해 받은 보통교부세는 1,200억 원인데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는 4,500억 원, 인구 68만 명인 제주는 2조 원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세종시는 구청이 없는 단층제 구조를 가진 광역지자체라는 겁니다.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는 세종시는 광역과 귀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으로 배분을 받을 경우 올해만 해도 최소 3,7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하고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가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과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재정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한 4천억 이상의 우리 세종시가 빚을 떠안고 있고 세종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미지급분을 소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산정 방식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히 세종시가 관련법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고 있는데 재정 특례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연장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체계의 특수성으로 재정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정 특례 규정이 올해 말에 만료가 됩니다. 세종시법을 개정해서 재정 특례 규정 연장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만 재정 특례도 결국은 한시적인 혜택인 만큼 근본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역의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하반기에도 어두울 거란 전망입니다. 대전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역 제조기업들의 올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91보다 낮은 85로 조사돼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부문별 경기 전망 지수 역시 매출액 89, 영업이익 79, 공장 가동 87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밑돌았고 올 초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은 전체 64%가 미달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원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소비 둔화가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그동안 지속된 장마와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등 모두 3,025곳으로 미신고 영업행위와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시 압류 조치와 행정처분 등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공주시는 올해 대백제전에서 선보일 23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연출과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백제전에는 백제의 중흥을 이끈 한류의 원조로 불리는 무령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개막식에서는 무령왕을 테마로 한 주제 공연과 불꽃쇼 등이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수상 멀티미디어 쇼에서는 천상의 물길로 한류를 이끈 무령왕의 이야기가 다양한 특수 효과를 활용해 펼쳐지며 공산성에서는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조명으로 다채로운 웅진 백제로의 시간 여행을 연출하게 됩니다.